당신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약 300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있는 알입니다. 며칠 후 당신은 부화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헤엄쳐 나가며 다른 형제자매들을 지나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몸을 말고 있고 일부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터널이 좁아집니다. 어머니의 근육이 수축하고 물이 앞으로 밀려나가며 당신을 끌고 갑니다. 당신은 출산관을 통해 짜여져 나가고 열린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의 몸은 한번 뒤집힌 후 곧게 펴집니다. 꼬리가 당신을 안정시키고 지느러미가 균형을 잡아주며 처음으로 당신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이미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당신은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당신 옆에 떠다닙니다. 그것은 깜빡이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생을 견디지 못한 죽은 형제자매입니다. 당신의 종류 중 약 10%만이 출생을 생존합니다. 당신은 약간 몸을 돌려 그것으로부터 헤엄쳐 나갑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끝났고 당신에게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먹이를 찾기 위해 앞으로 헤엄치며 물살이 당신을 빛의 패치로 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때 당신은 앞에 길고 은빛의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 반짝이므로 당신은 조금 더 가까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이 돌아섭니다. 그것은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새치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발견하자마자 약간 벌어진 턱과 당신을 주시하는 눈으로 당신을 향해 곧장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도망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옆을 미끄러져 지나가고 대신 당신 뒤에 몸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방금 지나친 죽은 형제자매는 빨간 물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옆으로 이동하여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헤엄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최고 속도는 시속 3마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 장면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아가미를 통해 물이 넘쳐 들어오도록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작고 부드럽고 느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함으로 계속 움직이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며칠 후 표면이 꽃을 피울 것이고 그때 바다는 붐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출생 이후 당신은 거의 2피트 길이로 자랐지만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라질 만큼 작습니다. 당신은 표면 가까이에 머물며 물살을 타고 거의 끊임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당신의 입은 움직일 때 열려 있으며 꼬리의 매번 움직임마다 수천 개의 작은 유기체를 걸러냅니다. 당신은 쫓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물을 통과하며 그것이 당신을 먹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이미 사라졌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너무 느려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형제자매를 보지 못했지만 주변 물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꽃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당신만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산호가 한꺼번에 산란하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가벼운 안개로 시작하여 모든 것이 흐려질 때까지 두꺼워집니다. 당신은 입을 벌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아가미를 통해 알과 유충의 커튼을 끌어옵니다. 음식이 어디에나 있으며 잠시 동안 그것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다른 것들이 도착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먼저 뛰어들어 입을 벌리고 구름을 찢습니다. 그 뒤로 참치와 잭이 넓은 폭발로 공격합니다. 그때 산호초 상어가 나타나며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더 조밀한 무리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낮게 머물며 계속 걸러내지만 여기에는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래에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더 크고 나이가 많으며 거의 당신의 2배 크기입니다. 그것은 지나갈 때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당신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물을 밀어냅니다. 당신은 꽃 속으로 올라가 몸을 위로 기울이고 수영을 멈춥니다. 당신은 흡입 먹이를 시작하여 몸 전체를 당길 때마다 먹이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수영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몇 초 동안 작동합니다. 그때 당신은 부딪힙니다. 다른 고래상어가 당신의 옆을 부딪히며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의 입이 닫히고 먹이 구름이 흩어집니다. 당신은 한번 뒤집혀 균형을 되찾고 다시 턱을 엽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꽃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찢어지거나 먹혔습니다. 당신은 산호초를 반쯤 먹고 떠납니다. 당신이 너무 느려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물이 그렇게 차오를 때 당신은 먹이 외에도 걱정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이제 8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의 2미터 길이로 자랐고 몸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지 않고도 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면서 먹이를 먹으며 리듬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방향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이상합니다. 몇 미터 앞에 무언가가 떠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거나 떠다니지 않고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느러미도 꼬리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냄새도 감지하지 못하므로 속도를 늦추고 약간 그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당신은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 물체는 뭔가 잘못된 맥박을 보입니다. 그것은 동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느낌입니다. 당신은 배고픔보다는 혼란에 이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 그것이 번쩍입니다. 옆에서 빨간 불빛이 한번 깜빡이며 당신 얼굴 앞에 물을 밝힙니다. 당신은 뒤로 움찔하며 비틀어 생각 없이 아래로 다이빙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체가 앞으로 돌진하여 당신의 옆구리에 부딪히고 얇은 점이 아가미 뒤에 살에 박힙니다. 그것은 물거나 찢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구멍입니다. 당신은 움찔하며 나선형으로 돌지만 그 물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떨어져 나가며 온 것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통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의 빛이 사라지고 아래의 압력이 증가할 때까지 계속 다이빙합니다. 갈고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피가 나지 않고 당신은 그것을 정말로 잡아 빼낼 수 없으므로 다음 며칠 동안 평소보다 더 깊이 쉬며 표면을 피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당신이 다시 떠오를 때 당신은 더 천천히 먹이를 먹고 그림자 주위를 넓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이 볼 마지막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2살이며 길이는 3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상층의 물이 너무 붐비고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더 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가 빛 사이를 엮어 다닙니다. 거북이가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고 당신 위에 떠 있습니다. 당신은 코스를 바꾸지 않고 그 아래를 지나가며 특별히 찾는 것은 없고 그저 길을 유지하며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때 왼쪽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때립니다. 당신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움직임의 번쩍임과 그 후의 압력을 느낍니다. 날카로운 접촉이 당신의 옆구리를 때리고 그 후 뒤로 끌려갑니다. 당신은 즉시 비틀어 꼬리를 옆으로 휘둘러 벗어납니다. 당신이 안정될 때쯤 그 형체는 이미 사라졌지만 당신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얇고 빠른 청상알이었습니다. 당신보다 작지만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다가와 턱을 벌리고 이빨로 당신의 피부를 긁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한 번 돌며 주변의 물을 스캔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더 낮게 원을 그리며 다가옵니다. 그것은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에게 이곳이 더 이상 당신의 공간이 아니며 당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돌진하여 낮게 다가와 당신의 배 쪽으로 각도를 잡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강하게 돌며 꼬리로 전력을 다해 타격을 가합니다. 물보라가 일며 당신의 지느러미가 물의 표면을 강타합니다. 당신은 그 접촉을 느낍니다. 그것은 발길질을 하고 한번 회전한 후 물러납니다. 얇은 붉은 선으로 아가미에서 피가 흘러나오지만 당신은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시 더 머물며 깊이를 유지하고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각도를 조정하고 더 낮게 떠다니며 차가운 물이 당신을 감싸도록 합니다.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타오르며 10cm 길이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한동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언가가 그렇게 움직일 때 당신은 맞기 전에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5살이고 길이는 6m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당신을 귀찮게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혼자 남겨지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산호초를 끌어안는 것을 멈추고 더 깊은 곳으로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해류를 타고 전체 지역을 가로지르며 거리조차 추적하지 않고 이동합니다. 당신은 그저 천천히 움직이고 오래 먹으며 에너지를 낮게 유지하고 무리 먹이로 가득 찰 때마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의 통로는 다릅니다. 멸치, 고등어, 그리고 플랑크톤의 먼지 자국이 너무 밀집되어 물이 소용돌이 사이에서 거의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통로의 중심으로 올라가 입을 벌리고 물고기가 아가미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걸립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몸이 옆으로 흔들립니다. 지느러미 하나가 걸리고 그 다음 다른 하나도 걸립니다. 당신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물기둥을 가로질러 팽팽하게 늘어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번 비틀고 등이 당기는 긴장을 느낍니다.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그러자 물이 움직입니다. 그림자가 학교의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며 당신 쪽으로 곧장 다가옵니다. 그것은 범고래 마피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물을 밀고 다른 하나는 이빨로 그것을 당깁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가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다른 하나가 가운데를 강타합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당신은 한번 발길질을 하고 틈을 찾아 돌파하지만 그들은 따라옵니다. 한 마리의 범고래가 당신의 꼬리에 다가오지만 당신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돌리고 옆으로 무게를 던집니다. 당신의 꼬리가 그것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그것은 움찔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나머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은 더 낮게 떠다니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온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건너뛰어 당신은 이제 30살입니다. 당신은 밀집된 꽃을 쫓는 것을 멈추고 완전히 다른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당신이 이전에 따라본 적 없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약하고 매우 희미하지만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히 일관적입니다. 그것은 먹이의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종류를 위한 더 오래된 무언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따라 열린 물을 가로질러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당신은 그녀를 봅니다. 그녀는 앞쪽에 있고 약간 아래에 있으며 그녀의 몸은 당신보다 훨씬 큽니다. 그녀는 바다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처럼 충분히 움직여서 똑바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옆으로 다가가며 가까워질 때까지 조금씩 움직입니다. 당신의 가슴 지느러미가 거의 일치할 때까지. 충분히 가까워지면 당신은 머리를 약간 들어 그녀의 지느러미 뒤에 입을 놓습니다. 한번 물고 몸을 더 가까이 가져옵니다. 당신은 각도를 조정하고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오래 유지되고 그녀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녀는 아래로 기울어져 다시 해류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당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 안에는 그녀가 결코 돌보지 않을 배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몇 분 더 표면 근처에 머물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위의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뒤에서 물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짝짓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35살이고 길이는 11m이며 마침내 완전히 자랐습니다. 당신은 아침 내내 먹이를 먹으며 열린 바다를 가로지르는 따뜻한 해류를 따라가며 꽃이 피는 장소를 연결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쫓을 것도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먹이의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플랑크톤이 밀집된 구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왼쪽을 스칩니다. 당신은 약간 움찔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며 다른 상거나 산호초를 기대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에 남은 이상한 진동만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돌고 계속하지만 그때 해류가 바뀝니다. 당신 주위에 물이 접히고 빠져나가며 마치 위에서 무언가가 밀어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위를 바라보고 그때 그것을 봅니다. 통로의 중심으로 곧장 떨어지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하강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형태는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플랑크톤 구름을 마치 거기에 없는 것처럼 가로지릅니다. 당신은 더 깊이 잠수하려고 하지만 물이 당신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선체가 당신의 눈 바로 뒤 머리를 강타하고 몸 전체를 옆으로 밀어냅니다. 당신은 한 번, 두 번 뒤집힙니다. 꼬리가 접히고 입은 열린 채로 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배는 멈추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탑승한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당신은 모래에 부딪혀 뒤집힌 채로 반쯤 묻힙니다. 당신의 아가미는 희미하게 한번 맥동하고 그 다음에는 멈춥니다. 밤이 되면 첫 번째 호랑이 상어가 도착하여 당신의 옆구리를 물어뜯습니다. 아침이 되면 당신의 피부는 조각으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면 오직 연골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고래상어가 죽는 방식입니다. 이빨이나 나이,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먹이 구역을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배들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딪히면 가라앉고 바다가 증거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고래상어로서의 삶은 거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한 동물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야생적입니다. 비디오를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세요.